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일부 공사 구간에서 도로 개방이 지지부진해 12월 하순까지 도로 포장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문학을 통해 저항 정신을 이어간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 1부 리그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고 여자 배구 AI페퍼스도 올 시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1인당 독서량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책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문화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12월 하순까지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의 도로 포장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죠. 대략 2달 정도 남았는데 일부 구간의 도로 개방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약속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운천저수지 인근 도로입니다. 지하구조물 설치 이후 빈 공간을 흙 등으로 다시 채우는 흙메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로 차량 접근이 차단되고 공사 펜스가 가게 앞까지 붙어 있다 보니 인근 상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도 말고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닫는 수밖에 없어. 공사가 지연되는 데다 보상도 요원해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로 와가지고 차를 못 대니까 뒤쪽 주차장으로 한 바퀴 뺑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전번에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다시 왔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보장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금오지구 일대는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중 209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로 개방률 역시 가장 낮습니다. 현재 109에서 609까지의 도로 개방률은 평균 63%에 달하고 있고 가장 높은 개방률을 보이는 곳은 109로 현재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9는 34%로 가장 낮은 개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방률이 가장 낮은 209는 거대 안반이 발견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공정이 지연됐습니다. 광주시는 야간 주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22일까지 도로 개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로 개방이 되지 않을 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입니다. 어차피 그네들은 22일까지 우리가 토목공사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22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토목공사 계약 만료 시점이 그날이기 때문에 22일이 나왔고 한편 광주시는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금오지구 상인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법적인 이유로 어렵지만 해당 지역의 상생카드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기온 변화도 큰 요즘입니다. 어제는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진 듯하더니 오늘 또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역시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한겨울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고요. 일교차는 역시나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 모두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전남의 독서 열기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1인당 독서량은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책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는
6년 전 은퇴한 남편과 함께 집을 개조해 책방으로 꾸민 안수키 씨. 서너 명이면 가득 차는 좁은 공간이지만 반가운 손님의 발길이 날마다 이어집니다. 이걸 아예 없어. 표지가 가네. 표지가 바뀌었네. 한 줄만 지금 사다 놓은 거야. 그럼 제가 이걸 그대로 해. 모든 책을 주인 부부가 직접 읽은 뒤 손님 취향에 맞게 골라주는 맞춤형 방식. 그래서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다 보니 책 애호가들에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여러 권을 산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안 맞는 거면 읽다가 또 못 읽게 되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같은 지역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세대를 잇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까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10대든 20대든 40대 50대부터 다양한 계층을 불문하고 책을 매개로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 같은 지역 문화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전남의 1인당 독서량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처음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대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5%와 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서점이 한 곳도 없거나 한 곳뿐인 지역은 모두 27곳이었는데요. 그중에서 25%인 7곳이 한평과 진도 등 전남이었습니다. 또 전남에는 7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절반 가까운 40%가 동부권에 몰려있고 시단위 공공도서관 수를 비교해봐도 순천, 여수, 광양에 편중돼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지역에 안착을 하는 그 지역 소속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사회적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 고창에선 전국 최초로 서점 마을을 열어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의 발길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잇는 독서 공동체가 지역 소멸의 또 다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문학을 통해 저항 정신을 이어갔던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보적 문학지에도 관련 글이 실리면서 일제 과거사가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일본의 진보적 문학지에 실린 에자키 준 평론가의 글입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3.1운동, 60만세 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나주역 사건의 당사자 박준채가 사건 이후에도 시를 통해 저항 정신을 이어갔다고 썼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석성도 장편 소설 제방공사를 통해 일제의 곡물수탈을 고발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この人たちは文学の面でね、そういう祖国の独立のために頑張るというね. 에자키 준 평론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의 책을 통해서입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발간한 민족 저항 시인에 관한 연구소에서 학생 독립운동 주역들의 항일 문학을 처음으로 조명했습니다. 이듬해 더 자세한 내용을 일본어로 발간해 도쿄대 학생들이 고른 권장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묻혀있던 그런 어두운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학생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학생들이 새삼 인식하게 됐고. 에자키 준 평론가는 이에 대한 서평을 일본 문학지에 실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항일 문학의 의미를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공유했습니다. ポエトレ文学運動と勉強したんですけど、その頃ね、朝鮮で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って全然知らなかったん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点ではね、日本のプロエトレ文学研究とこの朝鮮でのこういう動きをね. 에자키 준 평론가는 자국의 제국주의에 맞섰던 일본 저항 작가 마스다 도키코를 연구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광주의 대표적 저항 작가인 고 문명란 시인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인이 안장된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로부터 사택 정원 조성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김 군수가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석재와 조경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김 군수의 계좌를 추적한 뒤 지난 2월 군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자고 속이고 돈과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외국인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 앞에서 현금 7천만 원이 든 피해자의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한 뒤 돈가방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 1부 리그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ACL이 진출권이 걸려있는 코리아컵 결승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편 광주에 연고를 둔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만년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올 시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이정효 감독 대신 마철준 수석코치 체제에서 제주를 상대한 광주FC.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광주는 후반 들어 신창무와 프리디 원순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광주는 승점 48점을 확보해 7위에 올라섰고 남은 3경기를 모두 지더라도 K리그1에 잔류하게 됩니다. 끝이 아니고 쭉쭉 더 나아가서 코리아컵까지 꼭 팬분들에게 코리아컵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 잔류를 확정지은 광주는 다음 달 열리는 전북과의 코리아컵 결승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특급 외국인 선수 조이가 오른손 강력한 스파이크로 V리그 데뷔 첫 득점을 올립니다. 또 다른 외국인 선수 시마무라의 쉴 틈을 주지 않는 강 스파이크에 상대 수비는 꼼짝을 못합니다. 두 외국인 선수와 박정아, 이한비 등의 국내 선수들의 공수 조화에 힘입어 페퍼가 디펜딩 챔피언 한국생명을 이기고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Feeling great. I feel like we have a lot of potential this season. I'm just excited and happy to be back on the court.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만년 꼴찌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공격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올해의 목표는 20승. 올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른 페퍼가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악취 문제로 가동을 중단했던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SRF가 2달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SRF 운영사인 포스코 ENC가 악취 저감과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한 뒤 시설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시설 안정화를 위해 평소 반입량의 절반 수준만 처리하고 재가동 이후에도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저감 시설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개회한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도의회는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AI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인공태양 연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4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미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스가로 불리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군산 조선소가 포함될지 기대가 컸지만 참여는커녕 내년에도 역시 선박 건조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어렵사리 시범 재가동에 들어간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가동은 내년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운영사인 HD 현대중공업이 군산에서 선박을 건조하지 않고 선박 부품에 해당하는 블록 생산에 계속 주력하기로 한 겁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조선업 재도약 시나리오가 흔들리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3년간 선박 제조를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며 현대중공업 측에 지원한 예산만 올해까지 약 385억 원. 하지만 여전히 기약조차 없는 건조 계획을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일단 내년부터 거의 모든 지원을 끊는다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기업과의 관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잡을 그런 명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시기인데. 조선업이 호황이라지만 인력과 인프라가 집중된 울산 중심의 생산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군산 조선소는 여전히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미국 해군 함정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MRO 기지 전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그 연장선에서 관심을 모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선 완전히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 HD 현대중공업이 마스가 사업을 염두에 두고 현대미포조선과 합병을 선언했는데 대표이사가 언론 앞에서 군산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직접 선을 그은 겁니다. 흡수한 현대미포의 도크시설이 미군 함정엔 제격이라며 앞으로 군함 수요와 마스가 프로젝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군산 조선소의 앞날은 오히려 불투명해지는 상황. 전북도는 당장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 측을 추가로 접촉할 계획은 없고 내년에도 분기별 협의만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할인 분양이 늘면서 할인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을 하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특약 조항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할인 분양인데 그게 아닌 것처럼 숨기려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편법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구문화방송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새로 분양받는 사람에게 최대 4,800만 원의 분양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행사가 써준 확약서 때문입니다. 확약서에는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 분양가나 발코니 확장비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줄 경우 할인 전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한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 할인 혜택을 준 것일 뿐 자신들이 직접 할인 분양한 게 아니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뒤에 도는 사람인데는 엄청 싫게 5천만, 6천만 원씩 할인을 해줘 보니까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막 기분양자들은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죠.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적용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가 190여 명에게 분양 지원금에 해당하는 73억 원가량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수분양자에게 분양 지원금을 준 행위가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본 겁니다. 소급 혜택을 주게 되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약속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그 분양 대행사가 할인 분양을 한 것처럼 이제 좀 꼼수를 썼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시행사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1심 판결이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사가 편법으로 할인 분양을 할 때 기존 계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지난해도 대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공매를 거쳐 신규 계약자에게 할인 분양한 사건에서 기존 계약자에게 일정한 차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자체들이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제설할 때 쓸 소금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영월군의 소금 계약을 들여다봤더니 톤당 단가가 제멋대로여서 업체 이익을 늘려주고 있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 본청과 읍면에서 지난 3년 동안 제설용 소금을 수의계약으로 산 내역입니다. 3년간 10,000톤이 조금 넘는 양을 17억 5,975만 원에 구입해 톤당 평균 가격이 16만 1,900원입니다. 평창이 14만 7,160원, 원주가 12만 3천 원, 횡성은 도내 최저 수준인 10만 8,680원으로 영월과 횡성의 톤당 단가는 5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10,000톤이면 5억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비싸게 샀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데 있습니다. 소금 가격은 처음 구매가 시작되는 10월경에 대체로 저렴했다가 눈이 본격적으로 오는 때가 되면 좀 더 비싸집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계약에서조차 단가 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가 발견됩니다. 2023년 1월 A업체가 같은 날 2번에 나눠 했던 계약의 톤당 단가는 11만 3천 원과 5만 6,900원. 이 업체를 제외하고 같은 달에 계약한 다른 업체들은 최대 19만 5천 원의 단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한 A업체가 있는데도 더 높은 가격을 얹어주는 겁니다. 계약 부서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3년 동안 산솔면의 톤당 평균 단가는 18만 원에 가까워 가장 높았는데 단가가 가장 낮은 무릉도원면과 비교하면 2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지난해 영월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게 10,000원 시세차? 이 정도면은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산인데 우리 이거를 이렇게 그 단가 차이로 해가지고 업체가 순이익을 3천을 남긴다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업체에게 과하게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계약을 없애달라는 주문이었지만 지적이 무색하게 이번 겨울 초도 물량 계약도 읍면별로 많게는 톤당 단가 3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심지어 지역업체에게 골고루 이를 분배하겠다는 수의계약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 한두 곳에 계약이 집중됐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구매해 읍면동에 나눠주는 인근 시군과 달리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예산을 군에서 나눠주기는 하지만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다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얘기가 나온 지 이미 몇 년이지만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체 이익을 늘려주는 계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광양시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공식 인증하는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 어업이라는 점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수험생들을 지원하는 2016 대입 수시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수시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2기 학생을 모집해 실제 대학과 유사한 환경에서 면접 코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의 면접 프로그램은 전남의 5개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진행되고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전남 진로진학 지원 포털에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첨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어제는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면서 종일 쌀쌀하더니 오늘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 모두 5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는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